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가족이 재산보다 세금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상속받았는데 오히려 집을 팔아야 한다고요?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꼭 알아야 하는 그러나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쉽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 아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라디오 듣듯 들어주세요. 꼭 도움되실 거예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도대체 뭔지, 왜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집이나 땅, 예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 골동품까지 가치가 있는 것들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속세율은 최대 50%입니다. 물론 공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좀 더 줄지만 세율만 보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죠? 내가 평생 모은 돈 절반을 나라에 내야 한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서 실제 세금은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 공제를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증여세의 기본은 무엇인가?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도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면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주면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된 해에 5천만 원 증여, 30세가 되는 해에 다시 5천만 원 증여. 이렇게만 해도 1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손주에게는 추가로 할증과세 제도가 있어서 바로 증여보다는 자녀를 거쳐서 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은퇴 후 가진 건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우린 집 한 채밖에 없으니 상속세 걱정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상속세 계산을 해보니 세금이 무려 1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평가액이 1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없고 집만 있으니 결국 아내는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절세 전략을 세워야겠죠?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집 한 채와 예금을 모두 배우자 명의로 상속시키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그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넘길 때는 그때 또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에게 넘어갈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전의 일부는 증여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공제로 넘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여 전략을 세우자면 시간을 두고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부모가 60세라면 지금부터 증여를 시작해 70세, 80세까지 두세 차례 나누면 세금 없이 수억 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으로 자녀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미리 도와주는 가정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제한도 아니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제 범위라도 신고를 해놔야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업체나 농지를 물려줄 분도 계실 겁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적용되면 매우 큽니다.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 인원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영농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를 물려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잘 알면 세금을 줄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상속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약 1200조 원 규모의 자산이 세대 간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금 제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내일 아침 바로 실천으로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내 재산을 적어보세요. 예금, 부동산, 주식빚까지 다 기록하세요. 둘째, 증여 계획을 세우세요. 10년 단위로 자녀와 손주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셋째, 배우자 명의 자산을 확인하세요.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속세 재원 마련을 고민하세요. 현금이 없다면 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한 번만 상담받아도 불필요한 세금을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려운 세금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준비한 사람의 승리입니다. 증여는 시간과 분할의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족과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대화가 바로 지혜로운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현명한 재테크,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